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탁간다 방송 오늘 진행하게 된 저는 개그맨 김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지금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지금 그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탁간다를 약간 좀 등한시한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서운함을 안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다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도 부동산 대토론회 틀어놓으셨네요. 차라리 그게 낫지. 네, 방송 그 모니터가 아니라 그게 낫지. 토론회 보고 계시네요. 그게 낫지 않아? 네? 그게 낫죠. 나도 뭔 얘기 아니 그게 안 나와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앞에 서론에서 이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약간 그 저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으나 대통령의 얘기만 듣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점 서운한 점 개인적인 의견 붙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세 분 또 힘차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헝기 나왔습니다. 어물전 썩은 내 풍기는 용역평론가 하원기입니다. 어물전에 썩은 내를 풍기는 용역 하원기. 네. 유시민 작가에 의하면 촉법은 아니에요? 촉법이라고는 양심상 뭘 못해. 양심상. 촉법까지는 아니고 우리도 헝기도 이제 때가 많이 묻었지. 오선 작가님 유시민 작가님 보기엔 촉법도 아니고 위법이라고 보지 않을까? 쟤는 위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불법, 위법. 그래요. 자, 헝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신 감기 걸린 누나, 항상 손이 많이 가는 누나,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컴온. 네, 안녕하세요. 예. 여름 감기에 고생하고 있는 댕댕이보다 못한 강전혜입니다.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에어컨이 너무 빵빵한가 봐. 그 에어컨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다가 지난주 한 금요일쯤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슬펐던 게 뭐냐면 금요일 날 방송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 아침부터 목이 아팠는데 방송국에 가서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걸 안 거야.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혼잣말 안 하세요? 안 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걸 방송국에 가서 알아갖고 그 찢어지는 목소리로 하고 그 화요일까지 방송을 쉬다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누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난 나이 드니까 혼잣말 계속 하게 되던데. 혼자서. 무슨 뭐 하죠? 뉴스 보면서 막 연병하네 뭐 이렇게 하고 막 괜히 뉴스를 보면서 연병하네라는 멘트를 요새 저보고 욕 좀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게 비속어인가요 혹시? 원래 땡땡 연병이잖아요. 지랄 연병하네. 뭐 맛있는 거지. 우리나라 그 한글이 얼마나 맛있어.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고 그럼 고양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아침에 유인태 총장님이랑 방송 같이 했는데 앞 시간에 하셨는데 유인태 총장님이 연병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사회자께서 그런 성태형이 말씀을 좀 그래요? 저희는 그런 말을 지향합니다. 지향.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인태 총장님이 그 미국 계시다가 열흘간 어제 들어오셨어요. 네네. 현안을 파악을 못 하신 상태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실수 자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놀래가지고 들었는데 매우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이재호 고모님이랑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인태 같은 어른만 계시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안 가지. 어쨌든 무서워요. 근데 말이 너무 세지시니까. 유인태 총장님이신가요? 네, 말씀 너무 전 총장님이시죠. 유인태 총장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강전의 누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번 소개할 거야? 두 번. 두 번 했어요. 고박이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렸으니까 빨리 나도 소개 좀 해줘요. 개최했으면 좋겠다. 자, 이어서 우리 김성열 나왔습니다. 컴온.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저는 수식어도 없고 그냥 대충 저 사람 왜 나왔냐라는 이런 박해를 받고 있으나 저희는 꿋꿋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열이 많은 남자 김성열입니다. 열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요새. 나는 이제 성열이 형이랑 술 한번 먹어보니까 형이에요? 형이에요. 네, 형이죠. 끼가 그 흥이 많잖아. 흥이 많고 열자가 그 열이 많다. 그 온도가 높다의 열이 아니라 열정의 열자야. 그러니까 더미터리 가가지고 그거 막 그 춤추는 거 봐야 돼.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춤선이 각이져 있더라고. 민망해. 2주째 지금 우리 그 회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랑
나랑 형만 춤 안 추고 가만 앉아가지고 잘하네. 나는 나게 약간 내향인이라 둘이 앉아가지고 나도 잘하네. 내향인이야. 저 누나도 잘하네. 이러고. 나도 내향인이야. 내향인이라서 생각이 약간 나서. 발로만 리듬 타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 굉장히 네. 두 분의 춤 잘 봤습니다. 저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이런 사담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다들 부동산 대토론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집중을 안 합니다. 오, 예. 지금 한 700분 정도밖에 못 들어오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700분도 지금 양쪽으로 다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그 중에 한 300명은 나 욕하려고 들어오는 걸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해요? 그리고 제가 네. 이 채팅창 있잖아요. 원래 네. 켜놓고 있다가 오늘 껐습니다. 아 왜요? 최근에 여러 피드백을 받았는데 네. 욕 좀 하지 마라. 둘째는 좀 싸우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켜놓으면 절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껐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욕해라. 네. 안 들린다. 귀를 닫겠다. 귀를 닫겠다. 안 됩니다. 예, 싸우기 빨리 진짜 친데레예요. hon기 댓글 키십시오. 예, 들으셔야 돼요. 귀를 닫겠다. 안 돼요. 눈을 감겠다. 열으세요. 눈 뜨고 귀 여세요. 예, 어서 빨리 욕을 들으세요. 예. 나만 옳다는 그런 평난 하겠다. EBM님께서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예, 귀를 닫으면 어떡하나. 하십시오. 예. 여러분 욕을 자유니까. 네. 하지만 저는 욕을 받아치지 않겠다. 주변에서 준일이 형도 그러더라고. 예. 욕 좀 하지 말라고. 재밌네. 세로이님께서는 김성열 응원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김성열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본일님께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토론회 안 봅니다. 예, 뭐, 그건 뭐 또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예. 우리 NAM님께서 형기욕을 누가 하냐? 자신을 속이니 뭐라 하는 거지? 이렇게. 예. 자신을 속인다거나 네. 내가 정파적 이유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저 사람은 생각하고 계시네. 그리고 약간 일본 아이디로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일본어라서 못 읽습니다만 헝기야 칭찬하는 댓글도 많아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예, 어쨌든 헝기가 채팅창을 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헝기 욕을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변함없이 헝기한테 욕도 오늘 많이 욕 많이 해주십시오. 해주시라 제가 욕 먹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여러분이랑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부족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건 아니죠? 배터리 많습니다. 배터리 많아요. 다른 예. 방송 가서 채팅을 킬 거거든요. 예. 채팅을 키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서 지금 손이 근질근질 이거 킬까봐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청자들이랑 막 그렇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랬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올림픽 공원 얘네들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 방송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어게인들이. 네네. 네, 그럼 뭐 굳이. 다행이네. 예. 다시 올림픽공원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물론 대통령께서도 지금 저희 부동산 대토론회 하셨는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합수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조금 아까 속보가 떴는데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대요.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 전산 조작했다고. 이게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건 선관위가 또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잘못한 정도가 아니죠. 네, 저는 중범죄지. 중범죄 중에 중범죄고 네. 이게 투표율이든 어쨌든 수치를 조작한 거는 이거는 정말 부정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수사 결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특검도 이제 발족하기로 했잖아요. 국민추천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명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빨리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우리 6월 3일 날 선거가 말이요.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증거 보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이것도 다시 뭐 개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하는 것도 주진우 의원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특검에서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열었을 때는 오염될 수 있다. 절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마음이 급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합수본에서 이런 취지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출연료 꼬박이 1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힘겹게 목소리를 이어가는데. 전에 누나라고 해야 되는데 전에 형님 같습니다. 우리 형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온 기분이었어 방금. 네, 좋습니다. 목소리가 공기 반 소리 반이래. 공기반 소리가. 목소리 좋아요. 이렇게 편하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에
형님과 함께하는 우리 닭간다. 어쨌든 합수본이 조사한 결과 투표율에 허위 입력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선관위의 중범죄가 의심이 되고 그런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만약에 이게 투표 입력하는 게 투표를 입력하는 게 허위였다. 요게 만약에 사실로 또 밝혀지게 되면은 요거는 또 이제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이거는 정말 그러면은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기를 네. 선관위의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특검을 가야 된다. 이게 국정조사를 할 시간이 없다. 특검부터 빨리 가야 된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근데 선관위가 지금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요.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의심이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관리도 엉망이죠. 채용도 잘못했죠. 뭐 돈 펑펑 써댔죠. 전직 선관위 직원들 회사에다가 뭐 몰아주기 입찰했죠. 진짜 이 정도로 비리가 심각한 공공기관 저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여태껏 이렇게 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진짜 해체를 해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긴 보는데 네네. 그 전에 앞서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까지 빨리 밝혀야 된다. 이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투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확실히 좀 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치 시사 토론, 저희 닭간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밥 먹을 때는 또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짜장파인데요.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여의도물 상품이 있습니다. 투다리 인기 메뉴인 김치우동 아닙니다. 이번에는 레토르트 짜장 소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다리 짜장 소스입니다. 이 짜장 소스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맛입니다. 그래서 진한 춘장 풍미와 깊은 감칠맛이 들어가 있는 전통 짜장 소스인데 요게 이제 짜장 소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짜장 소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입맛이 어때요? 조금 약간 고급 평준화가 됐죠. 맛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먹던 약간 좀 그 익숙한 짜장 소스는 이제 안 맞아. 좀 고급진 맛을 찾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게 바로 이 레토르트 짜장 소스인데 요거를 이제 짜장 소스만 여러분들 보내드려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짜장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밥 데우시면 되고 짜장 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면 데우시면 돼요. 면이나 밥은 여러분들 초이스고 맛있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면이나 밥을 비비면 됩니다. 제가 개혁신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기인 총장께서 이긴 삼총장. 여기 와서 그냥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뭐 광고만 하면 그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저도 벌써 맛있네요. 먹었습니다. 이인 사무총장에 의식해가지고 같이 먹어봤다. 그냥 네가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인 사무총장 핑계를 댑니까? 그냥 제가 이긴 좋아해서 그냥 핑계 댔습니다. 네. 하반긴. 그냥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맛있네요. 한 번이라도 더 이긴 언급하고 싶었어요. 네. 다른 데 갔을 때. 애정이 있네. 좋습니다. 우리 진영 가서 이긴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해서 이긴 욕 먹게 하고 여기서는 이긴 한 번 더 언급해서 이긴에 대한 사랑을 티내고 그렇게 비겁하게 사고 그저께 싶었습니다. 보니까 이긴 사무총장이랑 많이 티격태격 하던데. 이긴이랑 페이스북에서 한 번 붙고 네. 뉴스쇼 가서 한 번 붙고 욕 바가지로 먹고 네.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그래 예민해요. 나도 웬만하면 저도 이제 예민하다고. 하원기 평론가의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야 사람이라 더불어민주당 너네들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냐고. 페북 메시지를 나만 욕 보고 먹고 있잖아. 페북 메시지를 볼 때 야, 니네가 웬만하면 여당이냐? 뭐 신천지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 신천지 진짜 좋아. 대단해. 대장동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거 어떡하려고 신천지 얘기를 꺼내었는지 모르겠어. 자, 웬만하면 내가 댓글 안 다는데 네네. 이번 부동산 건에 대해서는 야 이거 홍기 이건 뭐 권력욕이 생긴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이제 댓글을 달라고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댓글 달면 홍기가 너무 욕을 많이 먹겠다 그래서 이제 내비뒀는데 우리 기인이는 또 달아가지고 서로를 띄워주는 이런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오랜만에 네네. 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패드를 들고 나갔어요. 그 쟁점 다 정리해서 나갔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리 그 제도를 분리해서 논점 분리해서 얘기해도 네. 그게 그거지 씨 저 새끼 실드 치네 이렇게 하거든. 아 욕했네 또 하여튼 그렇게 하거든요. 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네. 아무리 해도 돌파가 안 되더라. 네. 그냥 우기는 걸로 왜냐면 이거는 국민들이 더 잘 알아서 그래. 그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불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편법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바로 그런 지점이 좀 특히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SNS 통해서 얼마나 부동산 잡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대토론회도 하는데 이 직전에 왜 그런 형태의 계약을 하셨어야 됐을까?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불법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편법이냐 꼼수냐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많이 그래도 이 저기 사건의 원인은 완화됐네요. 대출 규제 때문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이 사건의 원인은 대출 규제 때문이에요. 그럼 대출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자승자박 되신 거예요. 저기 그 얘기는 이따가 할 거니까. 네, 네. 아, 예. 결론을 좀 내십시오. 우리 하은기. 그래서 짜장밥은 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습니다. 이긴 맛이네요. 이긴 맛이다. 네.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또 삐져가지고 또 이긴 맛이다. 맛입니다. 아니, 칭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또 칭찬입니다. 꼴이 났어. 고소하고 담백하고 칭찬이다. 이긴 싫어하세요? 이긴 싫어하십니까? 이긴 좋아하죠. 네, 이긴 맛있다. 아니 맛있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약을 먹으니까 네네. 약 먹기 전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네. 입맛이 잘 없잖아요. 보니까. 요즘에 약국가도 저기 감기약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저 병원에서 막 엉덩이 주사도 맞고 항생제랑 해갖고 제가 잔뜩 온몸에 그 약 기운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구나.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입맛 없을 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건더기도 실하고 네네. 좋습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잘 힘겹게 먹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 같아. 알겠습니다. 맛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짜장 소스 얘기하다가 제가 또 정치 얘기로 또 빠졌는데 한 끼 식사로 뚝딱인 여러분 짜장 소스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투다리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짜장 소스니까 8팩을 드립니다. 8팩을 드리는데 9,900원입니다.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 9,900원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저희가 뭐 남기는 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냉동 보관도 아니고 그냥 실온에서 그냥 보관할 수 있어서 냉장고 자리 차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주문하셔서 간편식으로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그 레토르트 짜장 제가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건더기가 확실히 커요. 네, 건더기가 살아 있어요. 그렇지. 고기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네. 맛있네요. 네. 근데 이 투다리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투다리. 그 술집 투다리죠. 그렇죠. 와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런 아까 것들도- 바로 우리 진행자께서 김치 우동 얘기부터 꺼내시잖아요. 변호사님은 고소득자라서 우리 대학 다닐 때지만 우리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투다리 안 가세요? 안 가세요? 투다리 안 가야 되나? 근데 요즘에 옛날만큼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투다리랑 토크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것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간판들의 눈이 안 띄실 거예요. 갈 일이 없으니까. 야 동네마다 한 두 무섭다. 개씩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누나, 저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서초동에 있습니까? 저 지금 목동에. 목동에 있습니까? 목동에 있어요? 목동에 투다리 있을 텐데. 있는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투다리보다 오히려 우리 그때 2차 갔었던 그 실내 포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동네에만 있는 가게 그렇지. 이런 걸 더 좋아해가지고. 너랑 나랑 호프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거기 이름. 우리 못 갔잖아요, 너랑. 그 옆에 있는 집이구나. 네. 맞다 죄송합니다. 맞다. 그 집 손님이 많아고 우리 옆집 갔죠. 자, 술 먹었던 얘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네요. 3주째 얘기하고 있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인터넷 주문, 전화 주문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1551-5280 레토르트 짜장 소스 많이 주문해 주셔서 편하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배송비도 받지 않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1145명 보고 계시는데 다 하나씩 주문하세요. 1145개 다 주문 받아봤자 기껏해야 1100명이 사는데도 한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매출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많이 주문하셔서 저희한테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잘 되시네요. 집중력이지. 집중. 이 광고하시면서 이 방송 모니터링하며 동시에 부동산 대토론회를 틀어놓는. 어쨌든 존경스럽습니다. 궁금하니까. 자, 도시가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강전혜 씨가 하은기 씨보다 누나였군요.
라고 여기서 제가 나도 제일 안다고요. 왕고죠. 저보다도 나도 알아요. 제가 네. 왕누나. 네. 그러니까 나보고 늙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알아요. 네. 우리 8살 차이예요. 상원기랑 저는. 진짜? 심지어. 네. 제가 저희 와이프랑 8살 차이거든요. 뜨뜨르뜨 와이프 그 형수님 8살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8살. 근데 왜 안타까워요? 예? 왜 안타까워요? 살아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끔 꾸미길 바라면서 깰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무라 하겠습니다. 철이 없네요 아직. 아 근데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그때 큰일 날 되게 얘기를 유명했어요. 우리 김기욱 큰일 날 얘기를 하고 계셔. 저희 진행자님 결혼할 때 되게 유명했던 사연이야 저거. 예.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8살 연상입니다. 예. 붕붕이님께서 목표 달성을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저희 방송 목표는 슈퍼챗 개수입니다. 예, 슈퍼챗 개수 한 30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네, 슈퍼챗 1,000만. 예? 오세훈 벌금만큼만 주십시오. 오세훈 벌금만큼만. 왜 대신 내주게? 야. 그러자 기부하자. 네. 여러분들 오늘 슈퍼챗 1,000만 원 받겠습니다. 방송이 안 끝나겠네요. 농담이고 슈퍼챗 30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슈퍼챗으로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푸푸님께서 근래 주장하는 논리는 난 하원기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예. 지지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하도 많은 걸 주장하고 있어서 뭘 지지한다 모르는데 부동산이겠지. 부동산이겠지. 네. 근데 아마 뒤에 얘기할 테지만 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형태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는 데까지 밀리면 추후에 부동산 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개박살이 아마 날 거다.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돌개님께서 헌경 잼통 부동산 억실 치다가 더는 못하게 써서 채팅을 안 보내네. 평소에 헌기형이면 소신 있게 깠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불쌍해서 드립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억실이 아닙니다. 쉴 아니에요? 아니 억실이 아니라고. 억실이 아니고. 그냥 논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부동산 근데 쉴은 쉴이다. 실드 친 거지. 부동산 정책 기조랑 그 시장에 있는 방법으로 거래한 거랑 논점이 다른 것이고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거래 자체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선동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사담하는 후세인님께서 목신 강전혜님 더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력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죠. 네, 빨리 지금 건강 막 귀에 행복하고 감겨 맞죠, 오겠습니다. 그죠? 네. 네. 감겨요? 형처럼 네. 야 가서 저기 부동산 실드 치고 와라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 전혜 누나랑 술을 한번 먹어보니까 이 누나가 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그리고 편안한. 성열이 형이 누나였으면 좋겠었고 맞죠? 맞아요. 네. 성열 누나, 전혜 형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공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국민 제안만 지금 4,8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민 제안 1위는 아까 우리 김상현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대출 규제였습니다. 예, 대출 좀 풀어달라.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고 사실 대출 규제가 좀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집담보 대출 받아서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너무 빡세게 묶여 있어서 요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혜 형님. 저는 저도 집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는 현금을 대통령 집 정도 살려면은 29억짜리잖아요. 네. 27억을 들고 있어야 2억 겨우 대출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집. 대한민국에서 변호사하면 그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변호사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저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뭐 변호사가 돈 잘 버는 직업이 되지는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자도 착착착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넘어갈 수 없는 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아까 우리 상황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좀 독특한 형태로 집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토론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저기 홍기는 지금 부동산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초기에 CBS에서 지지율 대책 회의라는 프로가 지금 없어졌는데 네. 이기인이랑 저랑 임세은, 장혜찬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입장은 거의 일관적이에요. 뭐냐면은 정부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뭐 이런저런 정부 주도의 말을 했다가 네. 이 시장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더 많이 회초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이 집값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해외 사례들을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만 하는 거죠, 그냥. 세 번째는 서울 정도 되는 스펙의 도시는 비슷한 스펙이나 비슷한 위치, 위상을 가진 도시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면 불벼락 맞으니까 못하죠. 어디 뭐 런던, 파리, 뭐 심지어 치앙마이 뭐 이런 데 가봐도 그 서울 집값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치앙마이도? 서울 집값에 뒤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라고 하면 아파트 값이잖아요. 네네. 빌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런던, 파리 이런 데 가서는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 이상을 다 렌트비로 내야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데도. 세네요. 그러니까 못 살죠, 사실상. 네네. 그런데 가보면은 사실 그 화장실, 욕실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하면 불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잡겠다, 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우회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 수요 공급의 그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어디 라인 따라 올라가냐면은 주로 정지 여건이 좋고 네. 고임금 일자리가 있는 라인 타고 올라가요. 그걸 뭐 한강 라인이라고 부르든 강남 3구라고 부르든 강남 3구에 좋은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용산에도 많이 있고 그 라인 따라 올라가요. 근데 좋은 일자리나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자본 증식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모든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한 것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없으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전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접근했을 때 투기 이런 거 저는 억제하려면은 보유세라든가 네.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네. 양도소득세 정도를 건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강전혜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 한 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 땡겨가지고 집을 사고 꼬박꼬박 이자 내고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거고 아니면 대출 땡겨서 집 산 다음에 시세 차익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뭐 팔고 사고 팔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려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집을 거주 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샀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 방향이라기보다는 보유세나 그러니까 1주택자도 어쨌든 너무 고급 주택이면은 이를테면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대토론에도요 답정너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토론 이후에 뭔가 정책적인 방향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사실 처음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 좀 어떻게 입을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랑 SNS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올리는 것밖에 방법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으니까 요식적으로 이런 토론회 같은 거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대통령 그 국무회의였나요? 업무보고였나요? 이게 전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20억인가요? 30억인가요? 그래 뭐 1 눌러주세요. 2 눌러주세요. 이게 국민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진짜 화딱지가. 지금 장난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와중에 대통령이 또 집을 저런 형태로 팔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얘기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정부가 주도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용범 뭐 실장이나 정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세금 얘기할 때 보유세 얘기할 때도 뭐 해외 평균에 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해외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건 한국만 있는 제도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유세를 올려놓으면 그걸 전세나 월세나 전가를 시키죠. 보통 집 주인들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사례의 구체적 수치만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해외에는 그걸 전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데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너무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방향일 그렇지. 수 있다라는 거를 대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좀 숙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전직 국회의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보수 정권은 운이 좋아가지고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경제적인 무지함을 드러내신 건데, 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가 뭐길래 진보 정권이 잡으면 계속 집값이 이렇게 오르느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돈을 풀어요. 네,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엄청 풀렸어.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 당연히 이 시중에 많은 돈 때문에 명목적으로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부동산이 왜 오르냐라고 얘기하면 되게 답답한 이야기고요. 돈이 그만큼 풀렸으니까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출 규제가 일어나니까 다시 현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반복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보 정권은 부동산을 자꾸 세금과 규제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리는데요. 재산세건 양도세건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재산세 올려가지고 이 정권 말까지 부동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서 부동산을 나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7.7억 근저당 잡아주고 부동산 이제 파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건 대출이 맞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대출이 아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정확하면 준소비 대차가 맞고요. 이건 사적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편법이냐 아니냐, 저는 편법이라고 보고 저는 꼼수라고 보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죠. 대출 규제를 막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빌려가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7.7억을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 제도를 지금 이 규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대통령도 피해가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왜 강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출 규제 빨리 풀어야 된다고 저 봐요. 얘기가 그 팩트가 아닌 게 왜 자꾸 얘기하냐면 어디가 팩트가 아니에요? 왜 어디가 팩트가 아니냐면 예. 원래 계약상으로는 10월에 그 집을 잔금을 넣고 입주하기로 돼 있었죠. 토 네. 여건상 네. 실거주 여건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10월이 만기인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 세입자가 나와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유예 기간도 충분히 있고요.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계약해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좀 저 잘못된 아니 팩트니까. 예. 뭐가 팩트란 거예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나와야지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고요. 집을 사도 세입자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있어도 유예가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김선영 최고 지금 성이 많이 나 있고 성이 열이 많이 많이 나 나네. 있습니다. 아니 예. 이거는 팩트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계약을 잘못된 10월 달에 이야기라.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 경우에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집 판 돈을 가지고 10월 달에 돈을 넣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규제한 것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력으로 살 수 없는데 은행에서 레버리지 일으켜 가지고 30년 만기로 이자 갚으면서 집을 사고 근데 그 이자 갚는 동안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 보지 마라라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매수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자 시행 고시가 나기 전인 7월 전에 이걸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재건축 권리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원래 계약하기로 한 것을 7월 달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하고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그러면은 너한테 그러면 17억 잔금이 남아 있는데 소유권부터 이전해 주냐 해서 잡은 게 근저당인 것이고 그 서초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거 보면 169억짜리 그 작년 5월 달에 매물로 나왔는데 부럽다. 근데 거기에 근저당이 96억 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거기가 재건축 이슈가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3개월 뒤에 96억 잔금 넣고 그냥 근저당 말소해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30년 초장기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갚는 형식의 그 대출이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네.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서 현금 있는 사람이 자기 집 팔고 갈아타는 건데 이걸 무슨 뭐 대출을 막아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이 거래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대통령 집 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조합원 지위 줘야 돼요? 이 사람 지금 돈 없는 거잖아요. 돈이 이번 있다니까. 달 말까지는 돈 없는 거잖아요. 10월 되면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조합원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 규정상 사업자 고시 나기 전까지 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말하자면 편의를 봐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럼 그 기간을 왜 정해놓습니까? 아니, 왜 근데- 정해놓는 거죠? 근데 왜 줘야 되냐, 왜 안 줘야 되냐 이렇게 당위로 접근하면 왜냐면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아니 본선이.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면 집값을 낮춰갖고 팔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 달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월 달에 내놨을 때 낮춰서 내놨고 그때 가계약을 걸어놨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최초에 등록을 해놓자마자 가계약 걸었던 분이 지금 아니 가계약한 사람이랑 최종 매수자랑 같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랑 꼭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집이 없는 상태로 넘기던지 왜 이 사람의 편의를 그렇게 봐줘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아니, 같은 근데-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근저당에 대해서 이자도 안 받는다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17억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 저는 이자 받았으면 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제가 봤을 때 이 줘야지. 구조는 예. 대통령이 어떠한
여기 10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예. 어떠한 난 얘기 방식으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요, 근데 이건 아니 제가 얘기 좀 하고 하면 안 계속 될까요? 하셨잖아요. 나도 얘기 좀 아니 합시다. 끊지 말고 네.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애초에 이 집을 안 팔았으면 조합원지위를 본인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뭐 장동혁 대표 등등등등이 집 팔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집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싸게. 근데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만약에 매수자 처음에 나왔던 매수자한테 내가 지금 뭐 이만저만 하니까 10월달 이후에 잔금 처리해야 되니 뭐 물딱지로 만들겠어 하면 그건 그것대로 욕먹을 일이고 뭐 이를테면 5억 7억 이렇게 낮춰가지고 하면 여기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건데 사실상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건데 그건 그것대로 또 욕먹고 무슨 어떤 거래를 하든 욕먹을 구조로 돼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면.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 하원기 평론가의 주장 중에 두 가지만 짚고 가면 마지막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대출이 맞아요. 왜냐하면 등기를 친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빌려줄 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해놨습니까? 근저당 걸어놨어요. 그게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붙어있는 근저당은 잔금의 유예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출이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매수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전세자가 현재 있으니 지금 잔금을 다 지급을 못한 거고 나중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기존에도 4개월 동안 전세자가 있으면은 세입자가 있으면은 유예를 하게 해줬고 이걸 또 풀어서 전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하게 해줬어요. 즉 지금 잔금을 지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잔금의 지급을 왜 못했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잔금의 지급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요. 여러분들 집 사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매 계약서 들고 가서 내가 이 집을 살 테니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부 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 집값 봐가지고 해줍니다. LTV, DTI 이런 거 맞춰서 해주죠. 그게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적금융을 한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이거 이후에 이제 넘어가서 이것이 꼼수냐 뭐 이런 부분은 정치적 평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대출 규제를 막아놔서 이런 상황을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 이재명이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 개인 이재명인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우회하는 길을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셀러 파이낸싱, 집주인 대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정책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 안 하셔야 된다고요. 봐요. 지금도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자한테 이자 받는 게 셀러 파이낸싱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셀러 파이낸싱은요. 매수인이 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자기 돈을 빌려줘서 사게끔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예. 근저당 잡는 건 그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집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예, 뭐 오늘 뭐 어쨌든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떤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지 요거 약간 기대를 해보고, 이 대통령도 집을 팔 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좋은 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지연님께서 짜장 소스도 사고 슈퍼챗도 보내고 잘했죠? 우리 김성명 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지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올바른 행동이에요. 슈퍼챗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인이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돈 준다 그러면 뭐 올바른 행동이네. 아니, 슈퍼챗 벌써 18개 들어왔어요. 짜장 소스 얼마나 그래요. 맛있겠어. 슈퍼챗은 내가 또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물론 내가 먹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서로 맛있게 먹었다. 우리 푸푸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고, 돌개님께서 몇 년 동안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일 집만 하면서 악착같이 3억 모았는데 집 하나 사려고 했더니 대출 규제해서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책의 틈을 이용하니까 평소에 국회의원들 법안 낼 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빡칩니다. 라는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예. 연희동 매콤 주목님께서 헌기 씨 지금 토론회 대통령처럼 너무 혼자 오래 얘기하시네요. 신경 좀 쓰세요 하셨습니다. 예, 이건 신경 좀 쓰세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방금 왜 이렇게 섹시하게 얘기하는 거야? 방금 너무 섹시하게 했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 네, 놓치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 그러니까 홍기. 아까 너무 섹시했어. 방금. 부동산 정책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네네. 그걸 자꾸 근저당으로 와서 그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하면 방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라도. 그랬어요. 네. 네. 방금 나 얘기. 정도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네.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형님 거야. 정도면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제가 오늘 아침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는 김병민 부시장 정도였어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어쨌든 뭐 방금 홍기가 얘기한 게 섹시한 게 너무 빡쳤습니다. 예. 그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네. 개빵치라고.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빡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병민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이슈를 다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또 그 1,000만 원 벌금형이 1심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오계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격분해 상황이지 있긴 않을까. 했습니다. 격분해 있긴 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기 아니 댓글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슈퍼챗 사신 분들이 오늘 많아서. 예. 예. 우리 초이님께서 전세를 사금융이라면서 이재명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은 국세청이 말한 편법 써서 근저당 설정해놓고 뻔뻔하게 행동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위관직들 이건 국회의원이건 도덕성을 왜 중요시 보겠습니까? 예. 양심 없는 민주당 현 정부처럼 하는 인간들 때문에 도덕성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예. 도시가치님께서 대출이나 풀어줘라. 지지율 10% 더 오른다. 10% 진짜 대출만 풀어주면 지지율이 10% 오를 것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재훈님께서 연봉 1.5억 기준으로도 외곽 아파트 구매하려면 주담대 6억, 신용대출 1억 이외에 현금 2억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실거주 구매가 가능한 미친 상황입니다. 고연봉자들도 외곽 실거주 주택이 구매 불가능한 상황인데 중앙값에 위치한 일반 국민들은 숨막혀 죽으라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셨고, 예. 우리 엔트로피님께서 해외 사례를 좀 따질 거면은 양도소득세도 해외 사례에 좀 맞춰줘요 하셨고, 샴발라님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을 하한기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임기는 당 5년이지만 하한기님은 정치 인생이 길어요. 지금도 비판하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아니 헌기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나마 쉴드 치는 게 그래도 논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와 감정적인 문제가 뒤섞여서 지금 돌파가 매우 저도 어려워요. 이게 계속 분절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 기조에 한해서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군대, 교육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정서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 사건도 타령. 도대체 이거 언제 해결이 될 건지 이게 특히 2030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성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잘 안 같아요. 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이 거래는 더 이상 실드 안 치시는 게 민주당한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 대출이 아니다, 뭐 그럼. 문제 없다 하셔도요. 국민들 다 압니다 이미. 이거 근데? 사적 대출 맞고 이거 이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아니면 증여 이제 넘어가고 이런 거 더 잘하세요. 이분들이 왜? 본인들이 실제로 살려고 하다 대출 규제로 막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드 안 치시는 게 아니야, 맞아요. 국민들 이미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토론해 보면 네.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왜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냐면 이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매우 희소한 형식의 거래라서 그래요. 시장에 있긴 한데 이 정도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희소하고 이게 재건축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혹은 그래서 이제 근저당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희소해서 알겠습니다. 예. 개념 자체에 대한 게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 집거래한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네,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정재훈님께서 부동산을 사야 하는 상황에 안 몰려봐서 헌기는 아예 상황을 잘 몰라 하셨습니다. 집 사본 적 있습니까? 집을 안 샀죠.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아니야. 뭐 아니 근데 싸워서 이 뭐 하겠어. 등기를 그럼. 쳐보면 금방 안다니까. 싸워서 뭐 하겠어. 등기를 쳐보면 금방 알아요. 오렌지 트리님께서 대홍기 다른 국민들도 천만 가지 이유가 있어. 자꾸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냐? 너답지 않다. 그러니까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근데 보내주고. 이거 네. 그 거래와 무관하게 웃기지만님께서 오늘 최고로 홍기 재수 없어. 거래와 무관하게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빡센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말해도 우리가 잘했어 씨 이거 왜 너희 왜 뭐라 해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그 귀에 닿을 때는 근데 그게 정무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안단 말이야 나도 네네네, 그렇죠. 알지만은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호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을 토로 묶어 놓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정이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니네들은 왜 모든 사람들 그렇게 투기꾼 취급하냐라고 하는 비판 난 수용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개별 거래들이 무슨 꼼수냐 뭐 편법이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논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되게 뭐랄까 정서적으로 불리한 문제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네. 웃기지만님께서 오늘 홍기 최고로 재수 없어.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좋습니다. 예.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희님께서는 지방 사는 나는 다른 세상 얘기 세상이겠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구루님께서 얼마 전에 했던 2030 지지율 대책 회의가 무의미한 이유죠, 라고 보내주셨고. 2030 지지율 대책회의는 늘 무의미합니다. 자, 우리 홍홍님께서 7월 말에 등기를 하려면 뭐 다 치우고 29억을 현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집을 팔아서 줄게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럼 일반인은 거래 못합니다, 한기야 라고 하셨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거는 이 정부에서 막은 적이 없는 규제예요. 김선샤이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기야 이재명은 집어떻게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자 어쨌든 홍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실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 무논리로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 정책에 존중합니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 거래에 대해서까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큰일 날 일이지. 자,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 건데 어제 1심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강전혜 형님? 어제 찢어지는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선고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한번 시청에 초대를 받아갖고 시장님이랑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시장님은 그 선거 전에 1심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러면은 정말 무죄를 확신하신다면 국민참여재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고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친 오세훈계 분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선고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물론 특검에서는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벌금이 100만 원만 넘어도 날아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장님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돼요. 네. 양형을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얘기한 게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했다. 크게 뭐가 있냐면 오세훈 개인이 명태균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황상 뭐 오랫동안 야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과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다. 이 부분. 그리고 그 김한정 씨한테 대납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직접 증거 없는데 그 명태균이 이야기한 거 그리고 뭐 정황상 보고서는 결정한 거다. 이거는 사실상 형사에 있어서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이제 대원칙이 있어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완전히 유죄 판단으로 그것도 1,000만 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미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건데
저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 정치권에서는 너무 좀 혼란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네네. 이제 시장직은 날아갈 건데 그러면 최대한 빠르면 2027년 4월 7일 늦으면 2027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열릴 거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제 또 보안수사권 폐지 또 욕하지 말기로 했으니까 욕은 쌍욕은 안 하겠는데 네. 난리를 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2027년 4월 7일 혹은 10월 6일까지 민심을 돌려 세우지 못하면 누가 나와도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걱정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약오르 실 테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보궐선거가 열릴 거다. 보궐선거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를 네. 준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궐선거가 열려도 지금 상황이면 그래 민주당이 가져갈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 진짜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접하는 거는 판결문이잖아요. 그 판결문에 그동안에 어떤 증거들이 오갔고 어떤 증언들이 됐으며 이런 것들을 다 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여다보고 훨씬 많이 생각을 해서 꺼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문만 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법조인들이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위스키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오세훈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따져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뭐 오세훈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스모킹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뭐냐면은 연기 나는 총이에요.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총을 찾았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 그러면은 이 총으로 쐈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잖아요. 네. 그게 스모킹건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건은 찾았어. 총은 있어. 네. 근데 이 총이 발사된 총인지까지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뇌물이 원래 그래요. 제가 관련해서 맞아 그 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모킹건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판단도 그냥 무조건 유지가 될 거고 그냥 무조건 날아간다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저는 오세훈 쪽에서도 이런 걸 다쳐볼 여지가 있다라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스모킹건이라고 해서 건은 있다고 원래 뇌물이 그렇거든요. 네. 뇌물죄가 보통 뭐 누가 한 명이 배신해가지고 막 다 까발리지 않는 이상 건 가지고 보통 판결하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지방선거 때 앙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왜요? 김정철 당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간의 그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골이 남아 있잖아요. 개혁신당. 저는 감정에 전혀 휘둘린 게 아니고요. 네. 그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얼굴 제가 클로즈업. 개혁신당을 온 가장 큰 이유는 헌기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클로즈업 제가 해주세요, 클로즈업. 민주당에서 헌기 같은 이야기하면 얼마나 돌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서 그걸 못 견디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뭐 사적 친분이라든가 정파적인 이유로 할 말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할 말 말씀드립니다. 한다는 건 보통 네. 자기 당의 자기 당 대표한테 할 말 할 수 있는 걸 보고 할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딴 당에는 원래 누구나 다 할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딴 근데 당에 표정 봐요. 대해서 당당하잖아요. 딴 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때 네. 정파적인 나의 이익을 따져가지고 허위 사실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요즘에 좀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 1심 선고 이후에 오 시장의 그 행보가 당분간 좀 약간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무슨 당 대표 없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셔갖고는 김재현 최고가 그 옛날에 이미 검토했다가 안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전에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오후에 선고가 나버리니까 이제 뭐 당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이젠 다 날아간 거죠. 지금 문제는 시정에 이제 시정 시작하신 지 20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시정이 좀 탄력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도 항소심에서 이게 무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은 1심에서 만약에 1,000만 원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재심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한 1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럼 100만 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90만 원 나와야 돼요. 유무죄를 다퉈야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1심이랑 2심에서 약간 결과가 그럼 2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마지막에 나온 판결이 당연히- 이제 최종이 네. 아,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심. 최종이에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지금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특검은 사실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어요. 네. 특검은 10개가 이제 대납됐다라고 했는데 어제 5개만 유죄 판단을 특검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했을걸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항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양쪽 다 하지.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항소한다 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이제 633에서 3달 안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많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벌금 지금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반 깎아도 의미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아래로 내리든지. 근데 그건 사실 어렵고 아예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는 걱정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이겼는데 이겼다 못하고 국민의힘도 졌는데 그래도 목소리 내는 게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지금 20일 만에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 자체도 쇄신의 동력 같은 것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됩니다. 진행자께서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 넘어가서 이제 정치적 여파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 제일 웃겼던 SNS는 한동훈 의원님의 SNS였습니다. 우리 한동훈 의원. 평소에 이런 거 하면 길게 쓰거든요. 자기 억울하면 네. 막 줄줄이 더보기 눌러야 나오게 막 쓴단 말이에요. 딱 2문장 올려놨더라고요. 뭐라고 썼죠? 그냥 뭐 항소하시면서 바로 잡히기를 원한다. 뭐 비약이 많은데 납득이 어렵네. 이렇게 해서 뭐 두 문장 딱 그렇게 글자 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약간 옹호하는 글이네요. 내가 네.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써놨다는 거지. 아 그래.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써놨다고 저는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하. 네. 그리고 제가 왜냐면 날아갔다고 해서 서울시장직을 다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 못하듯이 오세훈 시장 날아갔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적이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당대회도 조금 전당대회 자체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기해도 되나? 전당대회 지금 칼 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멸망전 하고 있잖아요, 멸망전. 맞아요. 뭐 이렇게 그것도 칼 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멋있게 싸우는 진검 이게 아니고 맥주병 깨서 유조각 던지고 뭐 이렇게 막 건달 싸움처럼 하고 있잖아요. 좀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 지저분해. 네. 이건 건달처럼 하고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권을 잡았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권 잡으면 공천권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총선 공천권까지. 근데 이제 그 브릿지로 서울시장 선거가 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유리병 깨가지고 던져서 싸우다가도 서울시장 선거 만약에 지면 날아가는 거 같아요. 그 지금 여기서 선출된 당 대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비대위 체제로? 그렇게 된 보통 장동혁 대표는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그 선거를 치면 지도부가 책임져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게 달라지는 선거다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럴 수 있다.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또 민주당이 져버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대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가 지금 이 전당대회로 결정되는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공천권을 못 가진 당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중도 민심을 거스르는 개혁 그걸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당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려면 이 개혁 드라이브를 완화하고 중도 민심을 잡아와야 되는 모순점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죠? 예,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 뇌피셜이에요. 예. 혹시 쇼츠 만들어서 돌리지 마세요. 네. 돌릴 거야. 제 뇌피셜이에요. 네 뇌피셜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헌기 뇌피셜 해가지고 자막 써서 쇼츠 만들어서 이거 겁나 뿌려서 조회수 빨아먹어야지. 요새 뇌피셜 너무 많아. 유시민 작가도 뇌피셜였어요. 돌리지 마세요는 돌려달라는 거지. 진짜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되게 복잡해졌다 한 1, 2년이.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어쨌든 홍기가 방금 얘기한 내용은 재밌었어요. 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이제 대납 재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은 대법원 선고가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법원 선고에서 그 선고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재판 소원이요? 예.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안 하실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소원이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때 가봐야겠죠. 어쨌든 2심은 내년 초에. 아니죠. 항소심이 633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올해 가을 정도에는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예, 한 11월? 11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서로 간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3개월 안에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1월,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혹은 늦어도 10월 6일쯤엔 열린다고 근데 이제 하는 그렇다 거예요. 해도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일을 안 잡고 바로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속도를 좀 맞춰줄 수는 있겠죠. 항소심이 조금 길어지면. 아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보궐선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1심 판결 나왔는데 너무 무리한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앞서가는 판단이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 준비 안 한다는 얘기네요. 633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 만약에 후보가 없다는 만약에 얘기네요. 여기에 제대로 맞추면은 오세훈 시장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에서 다 항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월 7일 뭐 보궐선거 이거는 너무 이런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혁신당 후보가 없나 보다. 보궐선거가 들어간다면 저것도 기혁신당 후보가 성급한 있습니까? 판단입니다. 기혁신당에 또 후보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희도 당연히 선거하면 후보 내야죠. 그러면 김성열 최고 약간 욕심 내봅니까? 저요? 예. 그래도 직전 후보도 있고 또 그때 가서 당연히 판단이 있겠죠. 이번에는 정의안 같은 사태 만들지 마세요. 그 예?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가라고만. 알겠습니다. 예. 웃기지만님께서 헝기 오늘 지랄 그만 라고 보내주셨고 실수. 아니요. 네. 싸우지 말라고 했지. 나넬라님께서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지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다님께서 부동산 얘기 또 해주셨는데 1억 싸게 사는데 월 560만 원 내고 받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이재명 돈 좋아하잖아. 선거 패배로 지지자들 널브러져 있는데도 주식하던 분인데 받아서 좋아하는 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욕 제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줄리어스님께서 김성열 최고위원 품격 있는 논평 너무 좋아요. 계속합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루뷰님께서 그래도 강전의 누님 예뻐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감기가 걸려도 걸려도. 예뻐. 네가 좋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욕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란 말이에요. 본인 좋아하는 사람 칭찬하라고. 오늘은 헝기 칭찬해주신 분이 계시면은 커피 쿠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웃기지만님께서 또 오늘 헝기 왜 저러? 지랄이 풍년이네라고 하시면서 또 그런 것까지 읽어주세요. 그 댓글을 보시고 엔젤리님께서 웃기지만님께 따봉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슈퍼챗 써주셨고 뭐라도 풍년이면 좋죠. 예. 감흥 드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언하님께서 당 대표 없애자는 말은 운상현이 말한 거고 오서훈은 동의한 건데 왜 다들 오세훈이 주도했다고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시죠라고 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아니 주제를 반도 못했네. 연희동 매콤주먹님께서 대구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만 하면 어쩌다 보니 민주당의 펠레가 된 헝기 씨 당대표 좀 펠레. 예측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당대표 어제 KSOI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네. 역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리고 아직- 이게 오히려 후보 등록하고서 본격적인 이제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작년 박찬대 후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슈를 따라가고 있어요. 본인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작년 전당대회 때 추석밥상 올리겠다고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니까 박찬대 후보가 동의하는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당대표 내려놓기 전에 이미 정청래 대표가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총리일 때 뭐
정부의 입장도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따라가는 상황이 됐고 지금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게 장윤기 사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소신이 있는 우리 상홍이 같은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마저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본인이 이번에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비겁하다. 사실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입법 드라이브 걸겠다는 거 약간 시간 늦출 수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본인 내부적으로 그 여론조사 돌렸을 때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요. 누가 내 편인지 타겟팅을 내가 공격하려는 대상이 누군지 공략하려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나가는 게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캠페인을 잘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강성 지지층을 딱 타겟팅을 했어요.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보안수사 폐지 저렇게 막 욕 먹어도 그냥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적통 논란하면서 그 부분 역시도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내용이거든요. 캠페인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는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 라고 하고 각을 세우고 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표를 좀 못 얻더라도 내가 부딪혀서 가겠다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게 강성 지지층 쪽에서 너무 강하니까 이거 폐지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물쩡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랑 붙으면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캠페인을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장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불리한데 그럼 전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이 전장 내가 불리하니까 보안수사권 전장이 불리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전장을 바꾸는데 그거를 지금 신천지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패착이라고 봐요. 신천지는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이에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신천지가 가입해서 뭐 대권 후보로 바꿨다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공당이냐? 당 전체 해산할 만한 감이다. 수사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거를 지금 김민석 총리가 들고 온다고요? 민주당 한번 불질러 보겠다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화제 전환용으로 매우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캠페인하면요. 저는 이 결과 정청래 후보가 훨씬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정청래 후보는 이미 자기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정당 방위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는 사람이 김민석, 송영길이 되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유시민 작가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도 나름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좀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유시민 이 두 분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했어요. 유시민 대표가 가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 담당 일진 할게 하고 가가지고 뭐 썩은 내니 뭐 그 뒤에 이재명이 있느니 맞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표현을 굉장히 써가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한 발 물러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 완전 국합 배드캅을 정확하게 그렇죠. 나눈 거죠. 근데 그거를 김민석 쪽에서는 누가 하고 있냐면 김민석과 송영길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거기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사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서운했던 부분들 이런 얘기가 이제 섞여가면서 막말 수준까지도 나오고 특히 같은 후보 중에 하나인 김보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네가 뭘 알아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김민석 총리를 위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셨던 거 아니면은 그거보다도 내가 더 후보로 나설 거야. 그러니 나를 공격하지 마로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민석 송영길이 만약에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진짜로 방금 말씀하셨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어물쩍 썩기 전에 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 심해요. 좀 센 발언들은 도대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왜 이렇게 세게 비난을 하는지 궁금한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아니 왜 말씀해 주시죠. 궁금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2년 전에 비명행사 공천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신문 세력은 이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할아버지가 그냥
그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물전에 갔는데 거기 어물전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선을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거기서 막 내 후각이 예민한데 여기 있는 생선 다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생선이 썩었다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검증해서 얘기를 해야지. 남의 장사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어물전에 가가지고 그 썩은 내가 난다 이거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얻어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그 본인이 후각이 예민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평론을 하시면 논증을 하셔야죠. 논거를 들고 그 남들은 그 냄새를 못 맡는데 본인만 맡으면 실제로는 어물전이 썩은 게 아니라 자기가 충농증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필터가 고장 나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누군 혹자는 인증 냄새다 이러는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일 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저거를 다른 어물전 가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슈퍼챗 목표가 30개를 받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욕먹는 플로우가 오면 항상 이렇더라고요. 예. 돈 써가면서까지 남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헝기 욕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헝기덕입니다. 그래도 맥값이 아니고 욕값이네. 네, 그렇죠. 예. 이석현님께서 헝기야 그래도 민주당에서 너가 제일 낫다. 힘내라. 혹시 내가 아는 그 이석현인가? 모르죠. 예. 이석현 명수비대님께서 아니네 그러면. 예.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목표 달성하셨으니까 세 분께서 마음에 드는 댓글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헝기도 핸드폰 안 켰어 다시? 방금 그 녀석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녀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석현 명수비대님께 저희가 커피 헝기가 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도 골라주시고 우리 MJ님께서 성렬님 팩트로 소신 있는 멋진 분이라는 표현 쏘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세로미님 청래되면 헌기 오열할 듯. 오일 안 하지. 오일 안 해요. 그래요? 더 가열차게 가겠지. 죽으니까. 누가 죽을까요? 제가 죽죠. 아하. 하지만 전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갑자기 또 죽지 않는다. 세로미님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당대표 시절 지금 대통령한테도 대들었는데 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뭐. 네. 그렇지. 예. 엔셜리님께서 애증의 아이콘 하은기. 그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네. 예. 아니요. 2잔 안 되나요? 예. 그럼 두 개 드릴까요? 초과 이익이라면서요 지금. 초과 얘기라면 저희 항상 초과 이익하면 배분해야 돼 여기도. 초과 수익. 아니야. 초과 수익. 초과 이익하면 국민 배분해야 되는 거야? 저희 또? 채널 전폐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요. 예. 물 새는 거 봤잖아. 아니, 물 새는 게 뭐 돈 없어서 물 새나. 일단은 오늘은 이석현님한테 드리고. 그래요? 예. 아니요 제 거를 그러면은 예. 제 거를 그분께 드릴게요. 그럼 되죠. 그래요? 뭐. 예. 엔셜리님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애증에서 내가 애를 넓히기 위해 주자고 한 건데 당신이 사랑받게 되잖아. 아니야 헝기가 요거기 때문에 제가 헝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해서 강인수님께서도 허헝기 같은 고향이라 그런지 밉지는 않아. 예. 늦었어. 뿌리 깊은 지역주의. 자 우리 웃기지마님께서 그래도 헝기는 유시민보다 나음. 욕인지 칭찬인지 그거는- 모르겠네.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딸 같은 아들님께서 헝기 오늘 욕 안 하니까 좀 볼만하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의 소통을 단절하려고 합니다. 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전원으로만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알겠습니다. 예.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좋아요와 커피 슈퍼챗으로 오늘 피드백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닭간다가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가 364일째입니다. 오. 내일이 5일이네. 내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1주년. 1주년. 네, 그래서 내일 1주년이라서 1주년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대단한 방송은 가면 무도회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 이명박 대통령님 말처럼 네. 뭐 다 아는 얼굴들을 모아가지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 방송 서로 헐뜯고 여러분들 재밌겠네. 여러분들이 재밌겠다. 좋아하시는 패널분들 3분 나오시고 거기에 추가로 특별 게스트 분이 한 분 또 나오시고 오. 예. 이긴
이게는 내일 어차피 고정 멤버. 임세은, 예, 임세은 고정 멤버. 장혜찬, 고정 멤버입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준석? 누가 될지는 내일 한번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1주년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방송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오늘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채널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채널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